독서입니다. 네. 어, 지금 시간은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그 시간은 뭐 이제 저희가 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아침 7시거든요. 이 아침 7시에 너무 바쁘신 분이어서 이 시간만 이렇게 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 대전의 레아 북카페에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소개받은 레아 북카페 대표 김은형입니다. 선생님, 아니, 이 아침 7시에 선생님은 이렇게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요? 저는 4시 14분 정도에 알람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바로 준비하고 나와서 여기 레아 북카페 옆에 탄원 스님이 화엄경 번역하시던 자광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곳에서 새벽 예불 드리고 명상하고, 그리고 여기 레아 북카페에는 5시 50분 정도 도착해서 6시에 오픈입니다. 새벽 6시에 오픈. 와, 레아 북카페. 네. 새벽 6시에 오픈하면 오시는 분들 계세요? 6시 반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렇게 음. 새벽에 열어주시는 이 카페 사장님이 계시다는 게 참 너무 좋네요. 그 네. 새벽이 외롭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지금 그 자광사 거기에서 네. 새벽 예불을 보신다고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자광사에서 한 것은 이제 153일째 정도 됐고요. 원래 이제 정토회 법륜 스님 네네. 그 수행 공동체에서 거의 10년째 새벽 기도 108배 하고 명상하고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힘, 새벽에 그 오늘 하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지 않으면 제가 사실은 좀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명상으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침에 이렇게 명상을 루틴 네네. 삼으시면서 조금 음, 선생님 스스로가 네.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단단해지셨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은 삶에 이 서핑을 막 이렇게 과도한 파도를 막 타죠. 좋았다, 나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근데 이렇게 꾸준한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그냥 찰랑찰랑 지나가는, 좋아도 요만큼, 싫어도 요만큼, 나빠도 요만큼, 좋아도 요만큼, 이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담담하고 밸런스가 맞추어진 삶을 영위해 나가고, 또한 마음 또한 그렇게 좀 약간 찰랑대는 잔잔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 삶의 연약함, 쓰러질 듯 하다가도 아이 뭐 그거 정도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내공을 갖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 어렵지도 않아요. 아.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한다. 내 삶의 이 루틴을 정하고 그 루틴이 나를 단 하루라도 기쁘고 이 밸런스를 맞춰진 그런 조화로운 사람으로 나를 느끼게 하였다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따라서 잠깐 마시는 거, 피가 이 속으로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좋다 그냥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 네. 네네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생활 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고 레아 북카페에서 한 네. 2박 2일 같이 있었어요. 네, 북스테이 하면서. 네. 그랬어요. 어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어떤 삶의 그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새벽 이제 그때는 저는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딘가에 갔다 오시고 예. 네. 어 그런 어떤 매일매일 그냥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은 뭐 새벽 일어나면 일단 명상하는 건 기본이고요. 쓰기와 읽기.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책은 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잠깐만. 네. 그 레아 지금 북카페는 이 세 네네네. 가지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제 예. 저강사 갔다 와서 6시부터는 바로 이걸 하고 있어요. 새벽 북토크. 그래서 요거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태원 스님의 다 지나갈 길 9월 1일 날 여기 레아 북카페에서 북토크 작가 북토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손님이 인간 붓다 이 책을 사오셨어요. 이중표 선생님 책인데 요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한 챕터씩 읽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스파이는 내일이네요. 벌써 토요일 날 저희가 이 북토크가 있어요. 작가 모셔가지고 그래서 오키나와 스파이 이렇게 해서 여기 카페에서 손님들도 맞이하지만 정말 바쁘게 틈틈이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독서 스타일인데 여러 가지의 책을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거, 그리고 읽었던 책을 또 읽고 읽었던 책을 또 읽고, 그 네. 대표적인 게 오쇼, 음. 라즈니치의 와. 책들과 그리고 니체, 짜라투스 그리고 주역 이러한 책들이죠.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100독 이상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읽으면서 줄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좀 곰곰이 또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새벽 북클럽, 레아 북클럽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일요일 날 글쓰기 108 수행적 글쓰기에서 일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온 오프 믹스로 해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해 나가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에서 토픽이 되어지는 부분을 한 챕터 골라가지고 그걸 주제로 한 글쓰기를 꾸준히 해 나가죠. 읽기도 그리고 쓰기도 모두가 다 수행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선생을 30년 했잖아요. 음. 30년 선생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 더욱더 이 개인적인 평생학습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스스로가 원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한다. 이거이죠. 그래서 새벽 북클럽도 어. 지금 1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읽고 묵독하고 그리고 나눠요. 나는 오늘 여기를 읽었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행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한다. 이게 모토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네네네. 네, 명상과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사람들 이렇게 나눠 먹이는 거,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참 신기합니다. 루틴에 사람들 나눠 먹이는 거. 이게 네. 루틴에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떤 철학이죠, 선생님? 이것도 사실은 수행적 관점이기도 한데, 어, 어렸을 때 이건 그 사람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은 오욕 칠정, 우리가 느끼는 어떤 욕구와 욕망들이에요. 탐욕들, 그런 것들인데 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유 패턴을 바꿀 수는 있어요. 네. 생각의 패턴을. 근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성처럼. 바꾸는 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무의식이 바뀌어지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데 나의 본성 자체가 나누는 게 나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사주 보시는 분이 여기를 잠깐 오셨었는데 당신은 돈을 못 벌을 거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사주에 원래 내 성품 자체가 나누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모으는 것이 되어져 있어 돈을 버는데 나누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30살이 됐어요. 딸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했는데 딸을 키워서 다 그렇게 독립을 시키고 나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잠잘 수 있는 침대 한 칸,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독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서가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치와 밥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 자식이 아닌, 내 자식도 이제 남자식, 그 남이 되었으니까 이웃 아줌마가 될 상황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나눈다. 남자식을 위해 무조건 쓰겠다. 그래서 30년 동안 중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헌신했던 시간 동안 제가 얻었던 그런 철학들을 다시 새로운 시스템과 그리고 관점의 교육과 그리고 또 사회 공헌으로서 나누어 주는 일을 바로 이 교육과 휴식이라는 네, 대학 기업을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레아 북카페였던 거죠. 음, 오프라인의 네네. 그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아 북카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내가 농사지었어요. 이거 뭐 누가 주셔서 이러면서 많은 걸 또 가져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손님들한테 파는 재료가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요것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아, 나누는 재료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슬로우 라이프가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있어서의 그 나눔과 인정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인정. 그 네네. 인정을 되찾아가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죠. 그것 자체가 이 레아 북카페의 카페 스쿨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음, 카페 스쿨로서의.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30년이라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지금 네네네. 이제 레아 북카페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예. 네. 지금 레아 북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네.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저희 레아 카페가 사실은 이제 이 교육과 휴식이라는 기업의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그중에서 일단 교육 사업이 메인이고 이 교육을 위한 출판, 교재, 지금 학교 공교육 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 교과서는 다 폐기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지나간 지식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지식 컨텐츠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죠. 그 스님 혹시 어, 빌렌 플루셔라고 혹시 디자인 철학자 아세요? 몰라요. 빌렌 플루셔 디자인 철학자가 제가 한 거의 35년, 40년 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디자인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기계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거든요. 이게 기계잖아. 핸드폰. 어, 근데 이것이 이미 우리 뇌라는 인체 기관을 대신하고 있잖아. 그렇죠. 남편. 심지어는 내 전화번호도 문득 생각이 안 나잖아. 하지만 얘를 누르면 다 나오고 있죠. 음,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교과서에 쓰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것들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음,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은 이미 다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유튜브가 학교가 된 지는 매우 오래되었죠. 바로 그러한 이 교육의 변화를 제가 이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라는 책, 제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에서 이미 그 논하고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교육과 휴식의 레아 북카페도 이 메타버스 스쿨 혁명에서 앞으로 학교는 유튜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센터나 아니면 카페가 학교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안적인 바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 북카페는 단순한 카페만이 아니라 바로 카페 스쿨로서의 기능.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티, 힐링, 여행까지 이게 바로 다 제가 학교에서 했던 네. 여행 사업은 로드 스쿨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파티 사업은 아이들의 축제, 그리고 힐링 사업은 아이들 창의 인성 교육에서 그 마음이 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그리고 학급에다가 뭐 화분 키우고 책을 꽂아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시를 읽어주고 명상 시간을 갖고 그러한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는 책을 큐레이션해서 읽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생산자가 된 책 만들기. 네, 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다고 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육, 출판, 파티, 힐링,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의 양식이에요. 양, 그리고 네,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시스템, 시스템, 양식. 하나의 툴. 그렇죠. 하나의 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양식을,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송정희 성우님도 이 양도. 낭독으로서 명상하시잖아요. 그 양식, 그 삶의 양식 자체가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죠. 송정희 성우님을 만난 누군가가 이 낭독 명상으로서 위로를 받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딱 두 가지를 뽑고 있거든요. 하나가 첫 번째가 education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푸드입니다. 푸드.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아까 우리가 인간은 성정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성과 같은 거죠. 본성이에요, 어, 인간의.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돌이켜 이야기해 보자면,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왜 애를 먼저 가르치게 되는지 아세요? 이를테면 갓난아이가 이거 그 커피를 딱 마시려고 딱 집었어요. 네. 이것을 아이들은 커피가 해로우니까 어때요? 엄마가 스탑. 안 돼. 하지 마, 네, 네. 하지 근데 마. 사과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 먹어봐. 하지만 조금 조금 이렇게 어, 도와주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정말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똥 잡았거든요. 그럴 똥을 수 잘 있죠. 먹어요. 네, 네, 네. 네. 아직 공간이 없을 때는. 어, 그것도 어때요? 애비 스탑 딱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스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박혀서. 그것이.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네. 아까 얘기, 그래서 와우. 라이프 스타일이 아이의 미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 교육을 주창했던 거죠. 음. 그리고 이 레아 북카페에서 라이프 스타일 교육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네네. 예,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지금 네, 밑에 네. 보시는 것이 제가 썼던 책들이에요. 친구들, 온라인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가 첫 책이었고요. 네, 메타버스 혁명은 이제 기존의 교육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학교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네, 학교는 이제,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배워 나가는 것. 이를테면 애들이 서로 만나서 짝짓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되어지고, 메타버스 디톡스쿨은 중독에 관한 책인데, 우리가 지금 중독적으로 스마트폰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리고 네, 스포츠 디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푸드가 인간의 미래예요. 그 아마존 아시죠? 음, 아마존이 우리가 보통 책을 사는 인터넷 서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더 지금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게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푸드라고 하는 유기농
푸드 라인 잡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의약품 유통 라인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 라인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먹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걸 치료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내 아이가 내가 젖이 안 나와서 우유를 먹여야 될 때 그 우유값을 아마존에서 유통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존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 이게 바로 노예적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좀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리더로 성장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한 집안, 한 국가, 한 지역의 리더가 어떤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정, 특히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그 섹션으로 발전을 해 갑니다. 이를테면 성적이 과격한 아이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야, 해. 이렇게 그냥 과격하게 그 즉각적이죠. 하지만 좀 더 신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배려하는 아이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 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푸드나 아니면 에듀케이션은 인류 생존의 문제예요. 음, 특히 미래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들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은 푸드 테라피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음식을 푸드 테라피적으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고, 왜냐면은 우리가 온실가스도 이 탄소 중립에 굉장히 저해되는 건데, 우리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기가 대표적이죠. 음, 원래 딸기는 6월 달 나오는 생산물이었는데 요즘엔 겨울에 먹잖아요. 겨울에, 맞아요. 온실 때문에. 근데 그 온실을 따뜻하게 하려면은 온실가스가 화학 연료를 쓰니까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후는 또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막화가 이루어져서 딸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거친 곳에서 나는 보리안톨도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음, 이렇게 식량의 문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 전쟁이 나요. 왜냐면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때려서 뺏어 먹는 게, 이게 모든 생물의 기본인 거예요. 생존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쟁이 나고 그럼 더 악화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먹고 소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직결되어지냐면 인류의 멸망과도 직결이 되어. 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푸드 테라피 그 명상을 하면서 천천히 느리게 음미하면서 먹는 과정을 만들고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9월 21일 날 메세나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마스터들이 음, 오시게 되는데, 사실 다 1인 기업들 창업하셔서 하고 계시면서 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점심을 제공하면서 푸드 테라피, 메디테이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천천히 먹을 수 있는가. 이를테면 예쁘게 차려서 와 좋다. 이것도 테라피였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먹는 방식이죠. 천천히 음미하며 조금씩. 이게 바로 불법의 바로 공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게 먹으면 적게 생산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게 먹으면 다른 식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와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인 철학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어, 네네. 그래서 이 음식 중독으로부터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이러는 분들은 사실 좀 지양해야 돼요. 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왜냐면 그건 하나의 중독이고, 그렇게 먹은 걸 다 소화를 못하니까 또 토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기도 하지만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눈을 꽂고 저거 다 먹으려나? 그 결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명상,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불행한 존재인가, 행복한 존재인가, 여기에서 한 생각 바꾸는 사고 패턴 바꾸기로서의 뭐 명상 이런 것들도 저희 명상 힐링 캠프가 주력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건대학교 총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아예 이제 대학과 손을 잡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 설치 그리고 지도자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협약 MOU를 맺어서 진행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에 대한 재교육 그것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리더 양성 그리고 이 푸드 테라피 그리고 교육 다음 주에는 그 괴정중학교에 햄버거 만들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걸 두고 지연하는 거 금방 먹지 않고 중독적으로 막 먹는 게 삼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먹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게 바로 또 하나의 그 교육이 되어집니다. 테라피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환경이나 인류 생존과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먼 어떤 비전을 봤을 때는 네, 인류 생존과 연결이 되는 어떤 그 네, 거시적인 그게 차원까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시적인 차원까지 가지만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먹고 사는 일, 예, 음, 먹는 일이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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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이잖아요. 빼놓을 네, 수 네, 없는. 그랬을 때 조금 이것을 그냥 한 개인의 삶에서 네, 조금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네, 네, 네. 하나만 조금 주시면 어떨까요? 푸드. 네. 푸드만 가지고는 그렇게 좀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이에요. 거꾸로 됐네요. 수라 킹스 디너라는 네. 패키지 북인데 이 책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 카이딘이라는 황제가 아침마다 카이딘 아침마다 차를 마시는 티트레이를 이 박스로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니 삼척 건전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올려가지고 하나만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아, 밥그릇 국그릇 직접 러브 제작하신 거네요, 네네 선생님께서. 네네네. 러브 마이 셀프 나를 사랑하는 먹기. 그래서 이 밥그릇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밥그릇 이게 깃불 희자거든요. 이제 돌아왔네요. 깃불 아, 희자인데 이게 정희의 제가 기쁠희 저자를. 네. 네. 이거 엄청 철학적인 글자예요. 이게 직관적인 기쁨을 우리가 행복은 계획하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컵 사니까 너무 행복하네. 욕망, 그 칠정이, 오욕칠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힘은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성에 해당되죠. 나는 이가 기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밥그릇이 하루에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잖아요. 한 네. 끼 한 공기? 근데 한 공기를 세 번에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아예 양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되게 작아 보이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면 10번에 나누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음, 대신에 차는 이게 국그릇 조그맣게 네네 해서 차는 야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천천히 밥을 조금 먹으면서 찬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찬도 스페셜 디쉬도 이게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하루 한 끼에 우리가 폭식하는 양을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죠. 다이어트 전문 박사님이 유튜브 강의하는 걸 보시니까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양을
삼시세끼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거기에서 이제 기본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달걀 한 알이래요. 네, 사실은 두 네, 개를 먹어도 이게 넘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단백질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삶은 나물 있잖아요. 네. 이 나물은 사실은 조금 오버해서 먹어도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어, 나물. 그러니까 서양식의 샐러드가 생야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샐러리 열풍 불고 있잖아요. 건강에 네. 좋다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착즙을 해서 먹고 있는데 저는 샐러리를 전을 부쳐서 손님들에게 내고 있어요. 샐러리를 나물로 하기에는 이게 좀 뻣뻣해요. 네, 네. 뻣뻣해서 그것을 전으로 부쳤더니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피자도 도우를 무엇으로 만들어내냐면은 그 샐러리 전으로 해서 위에 그 토핑 토마토랑 좀 해서 위에 치즈 올려가지고 그렇게 내고 있죠. 그래서 스콘 리어링, 헬렌 리어링 기억나시죠? 네. 네네. 그중에 헬렌 리어링이 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조리법이에요. 음, 근데 그 조리법이 다른 게 아니라 사과가 있으면 그냥 따서 씻어서 씹어 먹는 게 조리예요. 그-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요리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 뗄 것을 내야 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다 이 자연에 좀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리 과정. 그래서 여기도 웬만하면 다른 양념보다는 순수하게 그냥 소금만 쳐서 올리브유에 구워서 야채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소스만 뿌리거나 간을 하는 이러한 조리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냥 무심하게 조그마한 뭐 미니 사과 이런 거 그냥 접시에 그냥 던져줘요. 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먹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먹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이게 제가 바로 이 수라 킹스 디너 음. 네, 푸드 스타일의 인문학에서 독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푸드 스타일이에요. 먹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할 수 있겠죠. 쉽게. 참, 아주 곳곳에 선생님의 정신과 철학이 모든 프로그램에 아주 스며 있네요. 네. 아주 최소한의 조리법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레아 북카페에서 한번 음식 맛을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방문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21일에도 메세나 콘서트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 작업을 합니다. 예. 저희 그 메세나 콘서트 좀 메신저 비즈니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우리 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신저 비즈니스를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제가 그 책춘환 북살롱을 2019년 2월에 그 교사를 30년 하고 명퇴를 했어요. 작가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쓰는 코칭을 들어갔어요. 1100만 원짜리 책을 코칭해주고 출판까지 해주고 마케팅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근데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이 편집상이 좀 하여튼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책을 썼지만 이것을 다음에는 좀 더 내가 책 쓰는 걸 좀 배워봐서 제대로 좀 해야겠다. 이들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그쯤에 이 책추남의 유튜브를 듣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북살롱을 그 홍보를 하길래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그 북살롱을 찾아갔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정말 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이 언어의 유희로서 이 사람들을 후킹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나를 막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이게 사실은 인정 욕구가 너무나 큰 거죠. 근데 그런 인정 욕구를 좀 이렇게 겸손하게 차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라이어티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던져요. 그래서 책추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사실은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책춘함과 그 북살롱 모두를 너무나 당황시켰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아 여기는 나는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여기는 대전이고 거기는 서울이니까 언제 맨날 서울 올라다니지 했는데 미안한 마음에 속죄하기 위해서 거기를 꼬박꼬박 다녔고 그렇게 이제 북살롱을 다니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배울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템플턴 플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단 발 들여놨으니까 한 번 더 스텝을 가보자 해서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 경제교육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셈을 못하거든요. 구구단을 못 외우고 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왕좌왕.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책추남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은 정말 딱 깎이지 않은 원석이다. 원석이 크기가 큰데 선생님을 정말 잘 다듬어주고 싶은데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바로 메신저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 비즈니스가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메신저 그 비즈니스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오. 메신저 스쿨이었나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이 돼서 그러면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면은 창립 멤버고 네. 일기생이신 거예요? 네네네네. 아, 그렇죠. 네네네. 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처음. 어머머머. 네. 동기가 그렇게 됐어요. 음. 동기가. 그렇게 해서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동업을 한번 해보자고 책추남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래 그 학생들을 연극반을 10년을 끌었어요. 애들이 마음 다친 아이들을 연극으로서 회복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10년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전국 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떨어져서 오는 학교였는데 서울예전도 음. 연출로 수석 끊었고 그리고 한예종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아, 학생 부회장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근데 다른 거 없었어요. 연출일지, 연기일지를 매일매일 쓰게 했어요. 3년 동안. 그걸로 인정받았어요. 아이들이. 물론 공부도 꼴찌에서 들어와서 1등, 반에서 1등씩 하고 막 반장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를 했고, 뭐 국무총리상 두 번이나 탔어요. 애들이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을 독서, 특히 일반 독서가 어려우니까 그 한국연극이라는 연극 잡지, 객서, 그리고 월간 미술 이런 하여튼 예술 관련된 잡지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매월 정기 구독을 하면서 그걸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교육을 시키셨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골고루 양식을 키웠죠. 그러게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부터 육적인 양식까지 선생님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메신저. 네네네. 메신저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정말 우리도 지금 메신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요거에 대한 개념이 네네. 명확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듣고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일기생이시고, 아, 네. 왜 선생님 같은 분에게 메신저 비즈니스가 왜 필요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냐하면 저는 ADHD예요. 사실은 그걸 나중에 발달 장애를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매우 좋으면서 호기심이 많은데 초등학교 때 나의 호기심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음. 시골이었고 선생님들도 우리 때는 무조건 외워. 책받침 하나 주고 수학 2학년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ADHD, 이렇게 주의 산만, 명랑 쾌활하나 주의 다소 산만함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행동 발달 사항이었어요. 어. 그러했는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재능도 많아요.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래서 메신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계속적으로 이 어. 피라미식으로 닦고 닦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종직 딱 하나 이슈. 이를테면 조금 전에 송정희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육과 이러한 문화 복합 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 거시적인 차원에서. 담론으로서 미래 인류의 생존 음.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를 끊임없이 사유하게 만들어요. 음. 그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메신저 비즈니스 과정에서 나비 플랜 있잖아요. 책추남이 그 조우석 선생님이 만들어낸 그 나비 플랜으로 써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다시 청강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그 저기 프로그램들을 제가 중간중간 다니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북튜버다도 했는데 우리는 북튜버다에서 이 최추남과 처음에 수업을 했고 그 수업에서도 제가 이제 이 북튜버 교육 전문 북튜버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지 그 북튜버 채널을 만들 때 이 목표가 무엇이고 그래서 컨텐츠는 무엇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플랜을 세우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술 경영을 공부를 하고 문화기획자로 일했던 기획하고 이쪽 메신저 비즈니스에서 하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 메신저 비즈니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핵심적인 종지를 보게 하고 이쪽 기획은 대중들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메신저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내 삶의 확신도 찾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다 보니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네. 그 들려지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책추남 그 북살롱을 시작으로 해서 한 5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스텝으로. 우붓 기획단을 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 비즈니스도 지금 기획단으로 그렇게 1년 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 그 사람들 그 책추남 북살롱에 그 로드 스쿨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공식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것의 기획들을 또 서포팅하고 그리고 지금 이건 그 따로 이제 출판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한기호 대표님하고 출판인들 이 마케팅 공부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총체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 사업가로서의 마인드가 많이 키워지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문화기획자와 비즈니스 기획자에서 무엇이 더 핵심적인지를 훨씬 더 날카롭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 이제 핵심적인 건 책추남 조우석 선생님이 저한테 많이 조언을 주던 것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ADHD의 성향도 있고 그리고 6학년 때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맨날 지금은 핸드폰으로 엄마 뭐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거 컴퓨터로도 물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전화도 집주인 아줌마 전화를 빌려서 써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학용품이 없어. 그래서 애들한테 막 빌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원래 말도 없었고 애들하고 잘 놀지도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학용품 안 가져와 선생님한테 맨날 맞고 그래서 사는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막 너스레 떨고 이런 것들을 삶의 지혜로 키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워딩이 부모님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애독가세요. 네. 책벌레요, 집안 전체가. 그래서 정말 애들보다 독서량이 엄청났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애들하고 이 언어가 안 맞죠. 그리고 잘난 척한다고 애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학용품을 빌리기 위해서 애들하고 친해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비하하는 언어 패턴을 가지게 됐어요. 애들이 나를 수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떡공이라고 대덕전자 기계고등학교 아이들이 1년에 200명씩 퇴학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애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막 좌총력 500고 막 이런 아이들 그 문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문신 있는 게 패션이 되었지만 그때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 문신이 상징화되던 때였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 말을 하려면 오늘 그 왜 늦었니? 이래가지고는 귀가 안 열려요. 네, 오히려 터보 교양 있는 척하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애새끼야 왜 늦었어? 이러면 아유 우리 엄마 같네 이러면서 귀를 열어요. 네, 네. 내 입은 당신들의 귀에 맞지 않아라고 니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은 주로 샤우팅 창법을 쓰는 부모님 그리고 또 그런 그 구조 속에 사회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라 똑같이 샤우팅 창법을 써야 됐죠. 그래서 말이 나도 모르게 이습이 돼서 거칠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하기 위해서 너스레 떨면서 오버 액션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그 나를 친다 그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칠은 부분이다 해서 많은 조언을 줬어요. 그래서 이 메신저 비즈니스를 지금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예. 네. 그동안에 그 계속 책춘환과 접촉하고 저기 하면서 조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조원 이상이더라고요. 조원 이상. 스탑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실은 애정이죠. 애정. 그럼요. 네네. 그럼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어제 그 보건대 총장님 오셨는데도 총장님도 그날 좀 오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 교직원들이 앞으로 이러한 미래 사회의 메신저 비즈니스가 사실은 미래 직업의 굉장히 핵심이 될 거예요. 애들 직업 교육도 해보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취업관 담당, 학생 지도감 담당, 진로 담당 이러한 교수님들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또 제안했죠.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ADHD, 그것으로 인한 어떤 호기심이 네네. 정말 선생님과의 이 1시간 정도의 인터뷰로는 전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갖고, 아, 이거는 정말 뭐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네, 네, 정말 방대하고요. 그 안에는 선생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 너무나 많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성들이 뚝뚝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예, 푸드 테라피 우리 네, 천천히.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이후의 시간에 또 메신저 비즈니스 메세나 콘서트를 위해서 또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9월 21일에 그 네, 레아 북카페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좀 이 레아 북카페에서 메세나 콘서트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많은 아, 분들이. 정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예. 힘드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쪼끔만 예 선생님께서 주시죠. 네. 네네. 여러분들이 이 메세나 그 콘서트 오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 에너지를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럴 거야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오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은 그 마스터들, 우리 송정희 성우님의 낭독, 코칭 있고, 이주연 선생님, 그 싱잉볼, 테라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서화 선생님의 최면 그리고 또 책추남 선생님의 북타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푸드 테라피 메디테이션 같이 하는데 직접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를테면은 앞으로 미래
그 비전은요, 이 서양 사람들 지금 동양 철학을 핵심으로 뽑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입니다. 이 불법에서 말하는 공생과 공존과 공유의 이슈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리는 미래 비즈니스 비전이 될 것인지 지금 중학생들한테 물어도 제일 지금 네 마음 상태는 어때가 불안, 공포, 두려움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을 나눔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메신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혼자 살지 않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누려가는 그러면서 러브 마이셀프 이 수라 킹스 디너의 핵심 이슈도 그거예요. 먼저 차려 먹고 왜 러브 마이셀프 그리고 나눠 먹고 너를 위해 함께 먹고 우리 모두 공존하는 삶을 그 주장하는 건데 메세나 콘서트도 바로 이러한 철학적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영감이 그냥 뿜뿜뿜뿜 그냥 터져요. 터져. 그래서 이러한 톡톡 튀는 상쾌, 명쾌, 통쾌한 그러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또 내 삶의 새로운 그 비전을 얻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함께 하세요. 저희 이제 기획단으로 활동하는 저희 메신저들뿐만 아니라요. 이번에 메세나 콘서트의 핵심인 이번에 그 바디마인드 메신저 정선미 님께서 콘서트 안에 아, 맞다, 맞다. 그걸 네. 제가 깜빡했네요. 네.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성장 메신저 김민성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 또 이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 갖고 많은 분들 저희 대전이에요, 레아 북카페가.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오늘 김은영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뵀는데 대전에서 직접 또 푸드 테라피부터 해 갖고 또 최춘원 선생님과의 어떤 이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책이라는 공간, 라이프 스타일을 좀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씨앗을 만나보는 시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은영 선생님 어 네. 이제 송정희 낭독쇼에 이렇게 오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 화이팅 한번 외쳐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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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정희 성우님 낭독쇼. 와, 우리 그 봄빛 같은 분이에요. 저는 우리 송정희 성우님 볼 때 봄 햇살과 봄비가 같이 복합적인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송정희 성우 낭독쇼? 맞아. 낭독쇼. 봄빛 낭독쇼. 봄빛 낭독쇼. 화이팅!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네, 김은영 감사드려요. 선생님과는 정말 따로 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좋습니다. 송정희 낭독쇼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9월 21일에 있는 저희 9월 21일 맞죠,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부터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진행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영감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김은영 네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레아 북카페 감사드려요. 화이팅입니다. 1박 2일 하고 가세요.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